안녕하십니까. 이번에 조합장 후보로 나온 오형진입니다. 조합장 후보로서 우리 4구역의 수익 창출 방안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자 이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.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은 시공사 입찰입니다. 시공사 입찰 시 무한 경쟁을 통한 최고의 사업 조건을 실현해야 됩니다. 최고의 사업 조건이란 시공사들의 명품 특화 설계를 유도해야 됩니다. 다음, 공사비를 계약 시점에 확정하여 공사비의 추가 상승을 원천적으로 막아야 됩니다. 세 번째는 후분양제를 실시하여 최고의 일반 분양가를 실현토록 해야 됩니다. 다음은 우리가 시공사의 명품 특화 설계를 요구할 때 추가로 반영하여 우리 조합원들에게 추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. 첫째, 주 출입구를 변동하는 사항입니다. 건축심의 조건부 승인으로 사업시행 인가 시 필수 설계 변경 지시사항입니다. 사업시행 인가 시 우리의 주 출입구는 저 위에 언덕 위에 신동아파트 옹벽 밑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런데 사업시행 인가 시의 조건으로 3구역이 조합으로 갈 경우에는 우리가 주 출입구를 원래 노량진 뉴타운에 되어 있는 설계대로 청아병원역 주도로와 직접 연결되는 곳으로 주 출입구를 옮겨야 됩니다. 이것은 기본 설계 변경 사항입니다. 시공사의 명품 특화 설계 요구 시 기본 반영 사항 두 번째 사항으로 상가 위치 변경입니다.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 출입구를 옮기게 될 경우에 현행 계획에 있는 상가도 역시 전에 저 위에 언덕 위에 있는 신동아 아파트 옹벽 및 바로 옆에 있게 됩니다. 그러면은 우리가 상가 분양 수익이 굉장히 악화될 거라고 누구나 예상할 수 있죠. 그래서 우리가 주 출입구를 옮길 때 주 출입구 옆으로 상가도 이동을 시켜서 상가 분양가 상승을 통해서 우리 조합원들의 수익을 극대화해야 합니다. 시공사의 명품 특화 설계를 요구할 시 기본 반영할 사항 세 번째입니다. 16세대의 건축 세대를 증가시키는 사항입니다. 우리가 사업시행 인가 시 베델 유치원의 일조권 영향으로 16세대가 감소되었습니다. 그래서 시공사 특화 설계와 연계해서 이 잃어버린 16세대를 환원해야 됩니다. 우리가 이 16세대를 환원할 경우에 한 세대에 10억씩 잡아서 약 160억, 세대당 약 4천만 원의 조합원 분담금이 감소할 수 있는 효과가 됩니다. 저희가 사업시행 인가 신청 시 용적률이 251%, 즉 11개 동에 860세대입니다. 그런데 사업시행 인가 결과는 베델 유치원의 일조권을 침해한다고 하여 층수가 깎였습니다. 이에 따라서 16세대가 감소되었고 따라서 용적률은 247.48%, 그래서 11개 동에 844세대입니다. 그런데 법적으로 우리가 최대 용적률을 찾을 수 있는 한도가 260%입니다. 그렇지만 260%를 다 찾았을 경우는 실제로 아파트에 너무 경관이 좋지도 않고 너무 비좁을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에서 우리가 꼭 260을 다 찾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될 수는 없죠. 그거는 우리가 사업을 더 철저히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. 그렇지만 현 시점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특화 설계를 하면서 동물 위치를 변경하는 그러한 방법 등을 이용해서 첫째 목표는 사업지행 인가 시 신청 용적률 251%, 즉
844대 4세대에서 860세대로 116세대를 다시 환원시켜야 됩니다. 그 다음 두 번째 목표로 현재 환원된 251%의 용적률에서 추가로 용적률을 더 높여서 건축 세대를 추가해야 됩니다. 그래서 수익을 증진해야 됩니다. 이에 방안으로는 현행 법상 리모델링 구조를 설계했을 때, 즉 재건축이 향후 오랜 후에 재건축이 아닌 리모델링 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를 했을 경우에는 동간 거리를 완화할 수 있는 그러한 규정이 있습니다. 동간 거리를 완화할 경우에는 층수가 상향이 돼서 건축 세대가 증가됩니다. 그 다음 두 번째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우수 디자인을 적용했을 경우에 이 경우는 동간거리 완화하는 혜택이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발코니 규제가 완화가 될 수 있습니다. 즉 서비스 면적이 세대당 늘어나는 겁니다. 이거는 추가 혜택이 되겠죠. 하여튼 리모델링 가능 구조의 설계 또 우수 디자인 적용을 해서 우리가 사업시행 인가 신청 때 했던 251%에서 추가로 용적률을 상승시켰을 경우에 건축 세대가 추가돼서 우리 조합원의 수익이 늘어나게 됩니다. 지금까지는 명품 특화 설계와 연계해서 우리가 조합원의 수익을 추가 창출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말씀드렸습니다. 다음에는 전 조합장이 행한 부당한 계약을 바로 잡아서 우리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입니다.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정비 기반 시설 공사비를 재검토해서 사업비를 절감하는 방안입니다. 현재 계약 금액은 71억입니다. 그런데 이거를 적어도 65억 원 이하로 인하시키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46억 원 이상 절감하여 세대당 1,100만 원 이상의 조합원 부담금을 감소시키겠습니다. 만약 제가 25억 원 이하로 낮추지 못하면 자진 사퇴하겠습니다. 다음은 상가 개발 이익 공유로 조합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아파트와 상가를 분리하여 개발 이익과 비용을 각각 정산하는 상가 독립 정산제가 있습니다. 그런데 우리 조합은 일반 아파트 조합원은 407명, 상가 조합원은 10명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상가 독립 정산제를 할 경우에는 상가를 갖고 있는 10명의 이익이 집중 과다하게 집중되는 폐단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가 개발 이익 공유로 우리 전체 조합원의 수익을 극대화해야 됩니다.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 출입구를 옮길 때 상가를 저 옹벽에서 우리가 아래 청와배원 길로 들어갔을 때 그 길 옆에 놨을 경우에 상가에 대한 수익이 증가합니다. 그래서 그 아래로 내려온 상가를 가정했을 때 우리가 분양 수입은 건평 474평에 인근 상도 노빌리티 시설을 반영할 경우에 분양 수입은 약 245억 원이 됩니다. 그리고 건축 비용은 건평 474평에 인근 노량진 8구역 공사비를 반영했을 경우에 약 35억의 건축 비용이 듭니다. 그러면 상가 이익금은 210억이 됩니다. 이를 우리 조합원 417명 세대로 나눌 경우에 세대당 5천만 원의 수익이 창출될 수 있습니다. 지금까지 설명드린 세대당 부담금 감소 효과는 약 1억 원 이상이 됩니다. 한번 다시 종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, 일조권 개선에 따른 16세대 증가로 분양 수익이 세대당 4천만 원이 증가합니다. 용적률 추가 상향으로 추가 수익 실현을 하겠습니다. 이거는 우리가
사업시의 인가 신청 시에 한 251%에서 최대 가능할 수 있는 260%, 그 중간에 어느 선이 우리가 적정선을 정해야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게 4천만 원, 5천만 원, 그거는 지금 현재로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. 하여튼 수천만 원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. 세 번째로는 기반시설 공사 계약을 재검토해서 세대당 1,100만 원을 절감시키겠습니다. 물론 이 외에도 기존 계약을 전면 재검토한다면 절감액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상가 개발 이익 공유로 세대당 약 5천만 원의 이익을 창출토록 하겠습니다. 이렇듯 세대당 부담금을 가능한 감소시켜서 우리 조합원들의 향후 재정착률을 가능한 높이도록 하는 게 제 계획입니다. 마지막으로 조합 운영 개선과 소통 증대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조합장이 일반적으로 결정해서 끌고 가는 방식은 더 이상 안 됩니다. 사업을 정확히 분석하고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 대의원들과 조합원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조합을 만들겠습니다. 다음으로는 제가 조합장에 당선될 경우에는 급여의 절반을 환원하여 조합원님들의 화합을 위한 비용으로 출연하겠습니다. 물론 돈으로 화합은 못 이룹니다. 그렇지만 조합원 소통의 장은 마련해 드릴 수 있습니다. 조합원끼리 자주 만나 소통을 하면 화합도 이루어지고 또 발전적인 제안도 서로 협의의 과정에 통해서 취합될 수 있고, 그 다음에 조합원들이 서로 자주 만나다 보면 자연스럽게 조합의 견제 효과는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조합의 소통 증대를 위해서 조합장 당선 시 급여의 절반을 우리의 화합의 비용으로 출연하겠습니다. 저는 조합장 후보로서 우리 조합의 발전과 우리 조합원님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였고 또 많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. 앞으로도 더 많은 고민과 더 많은 공부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더 발전할 수 있고 더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방안을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기호 2번 오형진입니다. 감사합니다.